이륜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저는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깔쌈한 주제. 예. 뭐 이동환 기자가 깔쌈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뭐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들이 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렇죠.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족해요. 예. 저도 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하고 골든스테이트. 예. 1990년대 시카고 그리고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 논쟁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나쁜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뭐 나름 괜찮았고 뭐 조회수도 괜찮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든과 웨스트브룩은 공존이 되는데 왜 이정현 이대선 안 되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쟤들 도대체 뭐냐. 어디가 어딜 비비냐. 그러니까 하든 웨스트브룩이니까 공존이 되는 거지. 이정현 이대성은 원래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섭섭해요. 아니 사실 그런 의도로 한 주제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NBA들은 공존하는데 왜 KBL은 공존 못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리그 보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객님들은 그러나 항상 웃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악플도 관심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아무도 안 보시는 것보다 그런 걸로라도 욕이라도 저희는 욕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제도 관심 끌기에 성공을 했다. 그럼요. 그러나 저희가 뭐 주제를 이렇게 선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거기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악플을 하셔도 되고 선플을 하셔도 되고 맷집 있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 뭐 겉보기에도 맷집이 좋아 보이지만 이제 마음도 요즘에 맷집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닮았어. 마이크 타이슨이요? 저는 뭐 굉장히 많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뭐 밥셋도 있었고 이제 KBL 혹시 예전 외국 선수 중에 미나케 기억하시나요? 게이브 미나케. 제 친구들이 미나케 같다. 농구할 때 너는 마치 미나케 같다.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조영남 씨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또 이렇게 떠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요. 지금 그럴수록 제작진의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되게 씁쓸한 웃음을 짓고 계신데. 오늘도 걸렀다. 15분 안에 끊기는. 아이고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3분이 지났네. 가시죠. 오늘 주제.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좀 예리한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허운 국가대표 에이스 논쟁. 과연 허운 선수는 국가대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장점,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동환 기자는 허운은 국대 에이스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허운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번 논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허운 선수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어떤 농구 팬들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플레이 스타일의 어떤 장단점을 갖다가 우리 이동환 기자가 예리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사실 뭐 KT 허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 농구 팬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렇죠. 이제 선수겠지만은 이제 뭐 플레이 스타일적으로 보면 일단 뭐 180cm 정도의 어떤 이제 포인트 가드인데 사실 이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내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모든 포인트 가드들 중에 좀 현대 농구의 트렌드에 가장 맞는 듀얼 가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격형 포인트 가드.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 다른 가드들은 조금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공격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점프슛이 굉장히 약하다든지, 맞아요. 혹은 돌파를 할 때 패싱 게임이 되게 불안하다든지, 혹은 돌파에만 강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특징들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공격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 허우는 적어도 공격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석점 되고, 스크린 받아서 미드 점프 되고, 그렇죠. 골밑 돌파 되고, 그리고 그렇죠. 속공에서 어떤 패싱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저는 좀 타고난 느낌 같이 이제 보이는데, 좀 되게 배짱 있는 스타일이랄까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주눅들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인드까지 갖추고 있어서 저는 허운이야말로 물론 이제 최근에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최근 이제 아시아컵 예선 경기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허운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대의 어떤 에이스, 메인 볼 핸들러로서 활약해줘야 될 선수다. 저는. 메인, 여기에 강조점을 아주 많이 찍으시네요. 그럼요. 메인입니다. 메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허운 선수에 대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뭐 기본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비가
강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쵸. 1m 80 정도니까 사실 아시아권에서 어떤 파워는 괜찮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쵸. 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이즈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수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던가 어떤 뭐 공격 아까 말씀을 갖다 해주셨지만 공격에서의 어떤 그 자기 공격과 어떤 빼주는 어떤 어시스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어떤 단점을 상쇄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허운 선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비에 대한 단점은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스크린 대처 능력이 약간 미흡하고 또 하나는 수비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수비수로서의 어떤 자세가 여전히 좀 불안하다. 라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때문에 그리고 또 공격에서 그렇죠. 또 하나 말씀을 갖다 드리면 볼 호구 기질이 있다. 근데 볼 호구 기질이 있는데 그 볼 호구 기질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오. 해결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것에 대한 인색함은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팀은 지고 선수는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의 경기력을 많이 보인다. 저는 요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죠. 현대농구의 트렌드니까. 가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수비가 약할 때는 폭발력이 있지만 좀 강할 때는 기본적으로 야투가 떨어지면서 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시너지, 그러니까 시너지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많이 간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현 시점에서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허운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 혹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의 단점을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고, 제가 사실 이제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허운의 어떤 국가대표팀 경기를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그 부분은 우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약해요. 아니, 피지컬 단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운의 플레이의 단점조차도 그 피지컬에서 비롯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 시에는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굉장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고, 공격 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의 공격을 더 보는 어떤 그런 조금 좁은 시야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뭐 피켓롤을 할 때 뭐 두 명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턴오버의 위험성이 높은 어떤 패스를 좀 맞아요.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것도 피지컬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좋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가 가능할 텐데 패스 각도가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패스 각도가 신장이 작다 보니까 다양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인 트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특히 뭐 태국전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턴오버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대표의 에이스 메인 볼핸들러가 가능하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 주제인데 네. 그러면 다른 대안들 다른 국가대표 가드들 중에 허운만큼 공격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 수비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포인트 가드들 중에서 저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네, 예.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허운이 그런 에이스 역할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 농구에서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허운을 에이스로 내세운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즉 어떤 농구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한국 대표팀의 농구는 가드 중심의 농구가 아닌 포워드 중심의 농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운이 메인 볼 핸들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허운은 그냥 살짝 리딩만 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12인 로테이션에서 돌리면서 허운이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허운이 기본적으로 국가대표의 어떤 메인이 돼서는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허운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올 시즌만 보면 일단 국내 선수로서 32득점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 20을 했어요. 예. 네. 이런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플레이를 갖다가 했고 또 승부처에서 상대 가드를 유린을 하면서 월등하게 나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허운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농구의 문제도 있는데 국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스코어가 없어요.
다 그쵸. 외국인 선수가 중심인데 그 유니크한 존재가 허운이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리그의 어떤 소속팀에서의 허운과 국가대표에서의 허운은 저는 좀 냉정하게 좀 갈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대표에서의 허운은 리그에서의 허운처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어떤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 풀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아시아컵 예선이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되게 좀 낮아서 그리고 김상식 감독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로테이션 돌리는 거 보면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 조합, 이 조합 네.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속단하기는 좀 이른데, 제가 느끼기에 이 아시아컵 예선 경기 특히 인도네시아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허운이라는 이 볼 핸들러가 2대2 게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작업 덕분에 저는 그래도 공격이 꽤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허운의 그런 어떤 이제 위크 사이드로 뿌리는 스윙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날카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제 야투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조금 한 번씩 이제 좀 황당한 턴오버가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죠. 모든 선수들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다. 예, 장단점이 다 있고 허운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좀 불안한 패스인 게임이라든지 종종 나오는, 그리고 한 번씩 나오는 좀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은 좀 세금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국가대표에서 좀 그 세금이 좀 더 커지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안고서라도 허운의 어떤 게임 조립이라고 하는 그렇고 플레이메이킹이라 할까요? 처음 우선적으로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큼은 우리 국가대표 다른 자원 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허운만큼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예, 저는 그래서 허운을 국가대표 에이스로 추천합니다. 아니 무슨 동네 반찬 선거야 무슨 추천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허운 선수가 주축이 됐을 때 이란, 중국, 그쵸. 그리고 중동의 강국 또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이런 팀들, 그러니까 최정상급 팀들과의 대결에서 허운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상대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더욱 허운이 메인볼 핸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실험은 아직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좋습니다. 예. 일단 그 허운이 리그에서는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임팩트가 있었던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LG전 32득점 했던 LG전, 그 다음에 3점 슛 성공 9개 했던 DB전이에요. 예. 10월 20일 DB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DB의 가드진은 활동력이 극악입니다. 김태술, 김민구, 김현호 이렇게 있었는데 김현호 선수가 그만큼 그 정도의 활동력은 있지만 27분 정도 뛰었어요. 그때 허운 선수가 3점 슛을 계속 넣습니다.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넣었는데 팀이 져요. 그리고 팀이 진과 동시에 2점 슛 성공률, 그냥 2점 슛 성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유투 획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인볼 핸들러로 잡았을 때 허운이, 물론 미친 슛 감각 같은 경우는 저 예외적인 경우인데 나머지 부분에서 시너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잘 못했던 경기를 한번 보면 그 KT가 지금 6위를 달리고 있어요. 리그는 중단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국대에서 에이스 정도면 KT에서의 완벽한 에이스 아닙니까 지금 허운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에이스 역할을 잘하나 잘 못하느냐는 자기의 어떤 개인 성적도 있지만 팀 성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동료들을 활용해 주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KT가 지는 팀들을 보면 DB전 1승 4패입니다. 상대전으로. KC전 2승 3패, 전자랜드전 5전 전패입니다. 근데 DB전에서 유일하게 1승을 거둔 그 시점, 91대 86 이긴 시점이 허운이 4득점밖에 못해요. 그리고 11월 21일 2점슛 야투율이 완전 극악이었어요. 6득점하고 10어시스트를 냈어요. 그 팀이 완패를 합니다. 10월 20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허운이 3점슛 11개 시도해서 9개 성공하고 31득점을 했는데 당시에 KT는 져요. 그 다음 전자랜드전 보면 여기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KT가 그나마 전자랜드 때 5연패를 했는데 잘 비빈 경기가 80대 81로 패배한 경기예요. 그날 허운 선수가 8득점을 합니다. 2점슛 성공률 33%, 3점슛 성공률 17%, 야투율 25%예요. 어시스트 6개 하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도 기본적으로 약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자기보다 매치업 상대가 좋지 않은 팀한테는 폭발력이 있는 가든 건 확실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매치업이 되는 그런 팀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복이 되게 심하다. 이런 선수한테 국가대표 에이스를 맡길 수 있나?
그리고 제가 최근 경기를 보면 DB전에서 예. DB가 하드 엣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츠 비슷한 그런 해체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빅맨이 심하게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허운 선수의 기본 공격 루트는 2대2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서와 2대2. 예. 근데 거기에서 슛도 못 던지고 돌파도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야투율이 극악으로 변해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상대하는 팀들이 다 신장이 190 혹은 195 사이의 가드들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디펜스를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 디펜스를 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허운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블팀이 들어오거나 뭐 1대1 그게 들어왔을 때 드립을 완벽하게 제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완성도가 완벽하게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허운이 과연 국가대표에서 메인 볼 핸들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근데 저는 사실 KT에서의 네. 어떤 이제 부분, 물론 이제 허운이 기복도 좀 있는 편이고, 네네. 이제 부진한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또 요 얘기를 저는 또 반박으로 좀 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KT 팀 성적 자체가 허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너무 달라요. 이거 자체가 허운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저는 말해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허운이 물론 시즌 초반에는 좀 이제 수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부침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허운을 중심으로 SK도 대파하면서 뭐 8연승 뭐 이렇게 달리면서 엄청 상승세를 타다가 허운이 이제 다치고 KG 신상공사전 패하면서 그 뒤로 허운 안 나오면서 계속 연패 타다가 네. 허운 돌아오니까 다시 귀신같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이게 뭐 KT 선수층의 문제와도 같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KT 다른 선수들의 어떤 에이스로서의 역량, 국내 선수진 에이스로서의 역량을 같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허운이 있고 없고에 이렇게 팀 성적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허운이 얼마나 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좀 말해준다고 보고 저는 이런 이제 트랩 디펜스에 대한 허운의 뭐랄까 대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게 좀 그 차이는 있어요. 허운은 제가 보는 허운은 그런 이제 상대가 그런 하드 엣지, 블리치 수비를 가지고 온다고 예상했을 때 스스로가 어떤 그런 미리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처가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편이고 네.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리드 앤 리액트라고 하죠. 경기 상황에서 라이브 상황에서 그거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실수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상대가 가져올 거라고 경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되게 저는 깔끔하게 패싱 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허운 선수가 여전히 리그에서 가치가 있고, 그리고 KT가 허운 선수가 빠졌을 때는 충분히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드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게 국대에서 과연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허운은 약간 거품이 좀 껴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대에서 과연 그 허운을 그러면 메인볼 핸들러로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대안이 없었다고 그랬지만 뭐 이대성 그 수비적인 면에서는 이대성이 허운보단 낫고 공격적인 면에서는 김선영이 허운보단 나아요. 그런 상태에서 허운이 그런 어떤 그런 공수 겸장이었던 그런 선수도 아니고 수비에서 문제가 있고 사이즈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볼 기질의 문제점이 뭐냐면 KT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불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운이 뛸 때 양홍석이나 김영환이나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포드라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즌 초반에 허운의 득점으로 갔다가 다시 어시스트를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스무드하게 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허운도 가드로서 공격적인 폭발력은 있지만 그런 포워드들의 어떤 팀 능력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은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란하고 뭐 막 고비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뚫리죠. 근데 공격에서 어떤 뭐 한 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스위치를 해버리니까 허운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볼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런 거라면 저는 여전히 포워드는 중심 그리고 허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뛰는 메인 가드는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활력을 줄 수 있는 14년 2000 아시안 게임 때 김선영을 그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김선영의 가장 큰 단점은 수비의 단점. 대신 공격에서는 트랜지션에 따른 활발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공에서의 어떤 김선영의 활약 저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대표에서는 여전히 가드들을 많이 뽑아서 실험을 하죠. 그런 상태라면 지금 허운이 메인 볼 핸들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좀 의문이 계속 듭니다.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좀 다르게 보는 것이 김선영은 이제 방금 아시안 게임에서의 활용도를 말씀하시지만 저는 되게 좀 한계가 좀 있는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선수인 건 맞는데 이 선수야말로 어떤 이제 킥아웃 게임, 킥아웃 패스를 할 때와 자신이 이제 직접 림으로 돌진할 때의 어떤 돌파 속도 자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상대 수비로 하여금 예측을 좀 쉽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피바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사이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돌파가 성공한 뒤에도 그 림으로 직접 직선적으로 뚫는 그 돌파가 성공한 뒤에도 마무리가 되게 좀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선영은 좀 뭐랄까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저는 존재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제 2014년에 쓰였다시피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이대성은 본인은 그런 패싱 게임을 바라지만 그런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좀 뭐랄까 투박한 면이 저는 되게 있다고 한계가 봐요. 있는 스타일이죠.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허운이 뽀로그 스타일인 건 맞죠. 볼을 좀 끄는 편이 있지만 그 김선영이나 이대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플레이메이킹을 한다고 봐요. 저는 예, 상황에 맞는 물론 이제 피지컬까지 이대성 같았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거의 그러면 좋았죠. 최고의 가드인데 수비까지 그러면은 근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다른 국가대표 가드들 중에 이 허우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이까지 고려했을 때 네네.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면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허운이 그 동급 선수들, 그 또래 선수들 중에는 가장 앞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11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그러니까 아시아 정상급 나라들과 경쟁을 하려면 돌리면서 허운도 자신의 롤을 갖다가 정확하게 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줘야지 그 선수가 마치 무슨 토탈 패키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팀에서의 어떤 모습이나 여론의 모습들을 보면 허운 선수가 마치 차세대 에이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거품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사실 허운의 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정하기 되게 힘들고 사실 이거는 라인업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고 김상식 감독이 허운 활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KT는 허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의지를 되게 많이 하는, 의존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이라고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양동근처럼. 그러니까 양동근이 공격에서 이제 최대의 강점은, 그러니까 그런 픽앤롤을 하더라도 드라이브 후에 상대 수비 움직임 보고 빠른 킥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공격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허우는 그런 부분만 양동근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따라갈 수 있다면은, 국가대표 안에서 따라갈 수 있다면은, 그냥 수비 약한 양동근 정도로 활약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데 뭐냐면 양동근하고 허운의 가장 큰 차이는 수비력입니다. 그러니까 양동근은 기본적으로 수비형 포인트가 돼요. 그렇죠. 공격보다는. 그러니까 수비로 리그를 다 잡아먹었고 아시아권에서도 이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거기에서 1대1 맞다이로 가드들 맞다이로 수비에서는 별로 지지 않았어요. 예, 물론 뭐 뚫린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활동력이 굉장히 수비에서 좋았고 그쵸.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가지고 가는 연결시키는 그런 가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구는 수비가 탄탄하면 공격이 잘못돼도 별 티가 안 나는데 문제는 허우는 사실 양동근의 수비에 비해서는 저는 한 두 단계 낮다고 봐요. 많이 차이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허운이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낮으면 공격에서는 1.5배 정도 더 어떤 해줘야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있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검증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그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표팀에서도 검증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허운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그거는 대표팀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마지막 네.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요거 이제 꺼내겠습니다. 요 카드. 예. 이제 이거 아니 뭔가 계속 내가 하는데 뭔가 안 받아쳐서 네. 마지막 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좀 불안했거든. 예, 해봐요. 요거는 이제 저만의 또 저는 국가대표 상황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결국에는 포워드 농구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도 사실은 그건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신 포워드 그래도 지금 세대가 장신 포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세대예요. 진짜 그럼요. 정말 네. 다행히도 네. 뭐 이제 송교창, 최준용, 양홍석 이런 선수들이 있고 안영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정말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포워드 중심으로 어떤 이제 로테이션을 운영했을 때 어떤 정말 이란, 중국, 이런 일본 이런 팀들과 붙었을 때 그럴 때 사이즈는 분명히 우위가 있겠지만은 그런 공격에서의 어떤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은 저는 그 원가드 분명히 한 명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허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최준용, 뭐 양홍석, 송교창이 이렇게 같이 서고 뭐 빅맨에 뭐 예를 들어서 김종규 물론 이제 그 라인업을 실제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드진에 뭐 누군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럴 때 사실은 최준용도 그렇고 뭐 송교창은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되게 장신임에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 그런 돌파나 이런 드라이브로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그렇게 좀 떨어져요. 양홍석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냥 2대2 게임 혹은 개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한 번씩 흔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있는 존재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대성, 김선영이 언급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선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슛도 불안하고 호원에 비하면 솔직히 3점 슛은 비교하기 힘들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인정하네요. 뭐 김선영이나 이대성이나 허훈이나 석점 또 비슷하지. 3점 폭발력은 아니죠. 김선영, 이대성에 비해서 확실한 최고의 강점 아닙니까? 데이터나 농구를 가지고 와봐요. 아니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대성 뭐 석점 괜찮지. 이대성이 김선영이 3점 9개 연속 넣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공수에서의 힘은 이제 포워드진에 무게를 두는데 네. 허운이 볼 핸들러였어. 전 네. 굳이 제가 이거 처음에 메인 볼 핸들러 언급한 게 제가 사실 약간 이제 네. 땅을 파는 거예요. 미리 이제 도망치고서는. 네, 네. 네. 그래서 간제비. 그래서 포워드진에 힘을 주되 이제 허운이 그 포워드진 중심의 어떤 농구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혹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어떤 가드에게 맡길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다른 가드들에 비해서 허운이 제일 좀 우위가 있다. 특히 최준용이나 양홍석 같은 선수들은 3점 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슈팅력에서 그래도 레인지도 제일 좀 긴 편에 속하고 좀 폭발력이 있는 허운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은 포워드진이 그 사이즈와 활동량으로 허운의 그 수비 문제를 좀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팀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뭐 허운 화이팅. 예. 저도 이동환 기자의 말에 뭐 한 다 반대는 안 하고 한 70~80% 동의를 해요. 허훈이 이제 국가대표에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좀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국가대표 팀이 그러니까 모션 오펜스를 쓰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내실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보면.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컨티뉴티 오펜스 뭐 에이스잇이라든가 셔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팀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션 오펜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가드가 꼭 그 상태에서는 필요하거나 아니면 메인 볼 핸들러 또는 굉장히 그 경기를 감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게 모션 오펜스인데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는 허훈 정도를 제외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한다고요. 근데 그럼 모션 오펜스를 예를 들어서 조금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컨티뉴티 오펜스와 모션 오펜스를 좀 요즘은 같이 이렇게 믹스하는 그런 추세고 그쵸. 그런 상태에서 근데 허운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션 오펜스 쓴다고 하더라도 5명이 모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허운은 뭐 2대1을 하거나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옵션을 많이 첨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스크린을 받는 스크리너가 어떤 혜택을 본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진들의 어떤 공격이 많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인 경향 자체가 그래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근데 공격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비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리그에서 임팩트를 굉장히 강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뭐 메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나 그거는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1990년대 불스하고 2010년 그 골스 때 사실 그 녹화 끝나고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영상 올라간 날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네, 허운 팬한테 욕 무지하게 하던 것 같아요.
저 꼰대가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사실 네. 뭐 허운의 단점을 부인하면서 가면은 대표팀 진짜 문제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메우면서 같이 안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생산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단점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또 허운이 또 이제 아까 제가 피지컬적인 부분 저희 같이 지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피바 농구 자체가 좀 피지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좀 터프한 농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허운이 좀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KBL은 피바로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파울콜이 조금 좀 후하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아니 아시아 선수권대회도 피바룰인데 왜? 그러니까 같은 피바룰인데 허운이 NBA 진출할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국제 대회와 이 KBL은 같은 피바룰 명목상으로 룰을 같은 걸 쓰지만은 그러니까 뭐랄까 휘슬의 어떤 자즘 이런 건 차이가 있잖아요, 솔직히. 예. 있죠. 그 차이가 있고 사실 저희 기자들이 참여하는 이 심판 설명에서도 그런 질문이 종종 나오잖아요, 관련해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운이 국제 대회 나가면 그런 이제 KBL과 좀 다른 이 심판의 휘슬선 이것 때문에 더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 상대의 압박을 견뎌야 할 때, 이럴 때 더 그렇게 보여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은 허운이 앞으로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개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제작진이 웃지도 않아요. 네. 30분이 넘어갔네요. 예,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예, 예. 뭐 알아서 하는 거죠. 허운 선수 국가대표 에이스 논쟁, 과연 허운은 국가대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장시간 토론 한번 해봤습니다. 일요연구 TV,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